반갑습니다. 윤도건 중개사입니다. 집을 보러 다니다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하고 급하게 가계약금을 보낼 때 매수인이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좋은 집을 찜해 뒀다는 안도감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순간이 오히려 가장 신중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급해서 가계약이라는 말만 믿고 돈을 보냈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더라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두 가지 오해가 문제입니다. 첫째, 가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둘째, 문자 한 통쯤이야 법적 효력이 없겠지 하고 넘기는 것. 하지만 이 두 가지 착각이 계약 분쟁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정보는요, 현재 국내에서 150만 뷰, 6만 뷰 이상 나온 가계약 주의사항 중에서도 변호사, 부동산 전문가의 실전 노하우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각각 부동산 시민교수 부티인 변호사형 채널의 콘텐츠를 참고했으며 현직 공인중개사로서의 실전 경험을 더해 여러분이 실수 없이 안전하게 부동산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문자 한 줄,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가계약금 송금했습니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여러분의 통장에서 수천만 원을 날릴 수 있습니다. 과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 부동산 현장에서는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계약이란 단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진짜 계약할 수 있는 우선권, 임시계약 정도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문자 한 줄과 입금 내역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의사표시와 주요 조건이 문자로 남아있다면 법적으로 강한 효력을 가집니다. 두 번째, 순서가 생명입니다. 문자 먼저, 돈은 나중. 시청자분들 중에 이런 경우 있지 않으신가요? 계좌번호 먼저 받고 입금했더니 조건 문자는 나중에 보내더라. 가계약금을 이미 보냈는데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은 조건이 문자로 왔다면 그냥 넘어가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조건 확인 후 입금하세요. 그리고 문자 내용은 사전에 동의한 상태에서 남겨줘야 안전합니다. 만약 중개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진행했다면 구청 부동산 민원실에서 시정을 요청하거나 필요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조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가볍게 찜했다가 돌려받으면 되지 라는 착각입니다. 가계약을 쉽게 생각하는 이유는 대부분 찜했다는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매도인 입장에서는 가계약을 받은 시점부터 다른 사람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을 보상받기 위해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구체적인 조건 없이 단순히 찜 개념으로 오간 계약은 법적으로 중개행위로 성립되지 않아 중개보수 청구도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즉 마음이 바뀌어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넷째, 공인중개사 확인은 필수입니다. 실제 계약을 진행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단순 중개보조원인지 확인하셨나요?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급하게 계약을 진행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약을 유도하는 사람이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 본인인지 확인하시고 계약 진행 여부, 조건 협의 여부를 명확히 해두셔야 합니다. 사무소 벽에 자격증이 걸려 있는지 혹은 명함에 공인중개사라고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중개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사실이 아닙니다. 문제 생기면 부동산은 대처 안 해주잖아요. 수수료만 챙기고 빠지는 걸요. 일부 사례에선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 중개업계의 현실은 다릅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으며 중개사의 고의, 과실에 의해 피해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모든 공인중개사는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생기면 관할 구청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문자나 녹취 등으로 명확한 증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계약금, 가계약금 정확히 구분하세요. 예를 들어 계약금이 1,000만 원인데 500만 원만 보낸 상황입니다. 이를 가계약으로 착각하고 나중에 마음을 바꾸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가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법원은 이를 계약금 일부 지급으로 보기 때문에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약속한 전체 계약금의 2배, 즉 2천만 원을 반환해야 하고 매수인은 전체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임대인이 본 계약을 안 지킨다면 그럼 임대인이 본 계약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자의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 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은 계약금과 같다. 이 문장이 없으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쌍방 모두에게 공정한 가계약서 작성 방법.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해야
서로 공정할까요? 이럴 땐 공인중개사에게 아래와 같은 특약 조항을 요청해 보세요. 특약은 우리끼리 정하는 특별한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본 가계약은 해약금 및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며 정식 계약 체결 전까지 임대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어느 일방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2026년 땡땡월 땡땡일까지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본 가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관주되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없이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이 특약이 포함되면 임차인은 더 좋은 집을 발견했을 경우 가계약금만 포기하고 계약 해제 가능하고요. 임대인이 정해진 날짜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배액을 돌려줘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실제로 저도 중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특약 문구 중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특약은 참고하시고요. 특약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